이른둥이의 퇴원 후 산소 치료와 모니터링. 어떤 경우 집에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가요? 이른둥이가 집에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만성 폐질환, 폐동맥 고혈압 등 다양한 질환으로 산소 포화도를 안정 범위로 유지하는 데 추가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면서 다른 상태가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수유 시 산소 필요 등으로 퇴원이 늦어지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기의 상태가 소량의 산소 이외에는 퇴원 가능한 요건을 모두 갖춘 안정적인 상태여야 합니다. 산소를 가지고 집으로 가게 되면 입원 기간을 줄이고 아기와 부모님의 삶의 질과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산소 치료를 하며 집에 가도 괜찮을까요? 산소를 가지고 퇴원하시는 부모님들은 아기의 상태와 장비의 사용에 대해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저질환이 있는 이른둥이의 경우 다른 건강한 아기들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호흡기 감염 시 아기의 상태가 악화되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발달 촉진을 위해 너무 퇴원이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 양육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아기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퇴원 전 부모는 충분한 사전교육과 연습을 통해 아기의 간호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능하면 퇴원 전에 신생아 집중치료실 또는 병동에서 아기와 함께 머물면서 교육을 받고 충분한 연습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산소 발생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집에서는 주로 가정용 산소 발생기를 사용하며 이는 전기를 이용해 대기 중의 산소를 농축시켜 공급하는 기기입니다. 전원 연결이 가능한 환경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기계에 따라 분당 0.1에서 5리터 정도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나 외출 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산소 발생기도 있습니다. 배터리를 사용해 1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지속 사용이 가능하지만 장시간 외출 시에는 배터리 방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산소가 저장된 알루미늄 산소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장의 위험이 적고 사용이 간편한 장점이 있으나 산소량이 제한되어 있어 남아있는 산소량을 수시로 잘 체크해야 합니다. 산소치료 처방전이란 무엇인가요? 집에 산소를 가져가게 되면 병원에서 그림과 같은 산소치료 급여 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산소치료 처방전을 받게 됩니다. 산소치료 처방전은 원칙적으로 현재 심폐상태와 안정, 운동, 취침 시의 산소 투여량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소 투여량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고 처방에 따라 목표하는 산소 포화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절해야 합니다. 산소 용량은 어떻게 조절하나요? 아기가 울고 힘을 주거나 수유하는 경우에는 산소 포화도가 잠깐 떨어졌다가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소를 더 주지 말고 지켜보아도 됩니다. 아기의 산소 포화도가 계속 목표치 이상인 경우에는 산소량을 조금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의 산소 포화도가 계속 목표치 이하이거나 얼굴이 파래지는 경우 산소량을 올려주어야 합니다. 산소 용량을 평소보다 충분히 올려도 산소 포화도가 계속 낮거나 아기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고 여겨질 때는 신생아 중환자실로 문의하시거나 응급실로 방문해야 합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란 무엇인가요? 산소 포화도 측정기는 피부에 부착된 광센서를 통하여 동맥혈 속의 산소 포화도와 심박동수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광센서는 센서에 불빛이 나오는 부분과 이를 감지하는 부분이 마주보도록 붙여야 하며 사진과 같이 불빛이 나오는 쪽이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접하도록 합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은 수유 시와 같이 특정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24시간 지속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 값은 얼마가 정상인가요? 일반적으로 산소 포화도 측정기에 나타나는 심박동수는 상한치 분당 200회, 하한치 분당 100회로 보면 됩니다. 산소 포화도의 하한치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만성 폐질환이 있는 아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93% 이상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85% 이하의 저산소증이 지속되면
인지나 행동 발달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93% 이상에서는 폐질환에 의한 추가 합병증의 위험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소아에 대한 내용으로 청색증이 있는 선천성 심질환 등에서는 목표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기의 상태와 담당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알람 범위를 설정하게 됩니다. 또한 심박수나 산소 포화도의 수치뿐만 아니라 모니터에 나오는 파형이 안정적인지, 모니터에 나오는 수치가 제대로 측정된 값인지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에 알람이 울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소 포화도 측정기에 알람이 울리면 기계보다는 우선 아기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기가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아기의 호흡이 있는지, 피부 색깔이 창백하거나 입술이나 얼굴이 파랗지 않은지, 산소 캐뉼라나 센서가 아기에서 떨어지진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기가 울고 보칠 때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맥박이 빨라지는 경우도 있어 이럴 때는 알람을 잠시 끄고 아기를 잘 달래주어야 합니다. 아기가 이상이 없다면 잠시 알람을 끌 수 있지만 잊지 말고 다시 알람을 켜두어야 만일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에서 측정되는 산소 포화도와 심박수입니다. 아래의 파형이 규칙적으로 잘 나타날 때 제대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움직이거나 센서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파형이 보이지 않고 수치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알람이 울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기의 상태나 센서를 확인하고 잘 고정 후에 파형이 잘 나올 때의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소 포화도가 비정상인 것 같습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하나요? 의미 있는 무호흡은 보통 심박동수가 분당 100회 미만이면서 산소 포화도 85% 미만이 20초 이상 지속될 때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무호흡이 여러 번 반복될 때에는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아기의 산소 포화도가 감소해서 산소를 충분히 주었는데도 안정 하한선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경우에도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깊은 수면 시에는 간혹 맥박이 분당 100회 미만으로 감소할 수 있으나 산소 포화도와 아기 호흡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지켜보아도 괜찮습니다. 산소 포화도 모니터는 언제 중단할 수 있나요? 산소 포화도가 장기간 목표치 이상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의미 있는 무호흡과 섬액이 나타나지 않으며 수유 등 아기 간호 시 모니터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후 모니터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산소 치료와 모니터링 장비가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으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금방 익숙하게 사용하십니다. 아기와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앞당길 수 있고 이를 통해 아기의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